안녕하세요. 통일의 현상은 담담하게, 통일의 비전은 담대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통일담담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한반도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게 바로 북핵입니다. 갈수록 고도화, 소형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과 유튜브에서 맹활약 중인 평양여자 남인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뉴스를 전하다 보니까 전술핵이라는 단어가 네. 많이 나와요. 아니, 핵이면 핵이지 전술핵이 또 있나 싶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원래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핵으로 이제 대치하고 있을 적에 그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할 때 어느 것이 위협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전략핵이라고 구분을 하고 전략핵. 나머지 작은 것들을 전술핵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핵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 ICBM, 장거리 폭격기에서 투발하는 것들을 대부분 전략핵이라고 했어요. 네. 그다음에 위력이 굉장히 큰 거, 수소탄 이런 것들을 전략핵으로 했고요. 전술핵은 유럽에서 그 대치하고 있는데 소련의 전차 부대가 넘어오면은 그걸 타격하는 용도. 직접적으로 군사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서 위력이 좀 작은 거, 그다음에 사거리도 짧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전술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구분이 좀 많이 희석됐어요. 왜냐하면 전술핵도 위력을 작은 것은 몇 킬로톤에서 큰 거는 몇백 킬로톤까지 오르락내리락 수 있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핵무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더 무섭잖아요. 더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이런 식의 구분하지 말고 전략핵과 비전략핵으로 구분하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을 겨냥하는 ICBM은 전략핵, 한국을 공격하는 핵무기는 대부분 전술핵. 그래서 전술핵의 위협이 우리에게 큰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술핵이 네.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거 평양에 있을 때 들어봤어요? 전술핵. 저 이런 얘기들은 거의 못 들어봤죠. 네. 저는 뉴스를 진행하면서도 네. 지금 처음 구분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북한은 진짜로 핵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됐을까? 남한을 쏠 준비가 됐을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아무리 뉴스에서 떠들어도 네. 좀 네, 내성이 예, 생겼죠. 네. 그래요. 사실 초기 핵무기 개발 단계 초기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무기는 자위의 수단이다. 네, 그렇죠.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를 핵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방어용이다. 핵을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네. 근데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는 핵정책법을 발표를 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을 때 상대방이 우리에게 핵을 먼저 사용하거나 네. 아니면 우리 최고 수뇌부를 최고 지도자를 김정은 공격하거나 어. 아니면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기네들이 최대한 수세에 몰려가지고 어렵게 되었을 때는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최근에 개발하는 투발 수단들을 보면은 네. 굉장한 단거리 미사일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사거리가 남한에 국한되거든요. 그걸 개발해서 배치하고 거기다가 핵을 탑재하는 이유는 남한 공격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심리가 불안하구나 하는 생각을 네,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기를 암살하거나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고 직접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법인 것 같고 그렇죠. 내가 죽는 한 있어도 그냥은 안 죽겠다. 네. 다 같이 죽자. 다 죽자. 그거죠. 참 고약하죠. 지금도 뭐 예전만큼은 안 해도 민방위 훈련을 하거든요. 아, 예. 하시는 거예요? 한국 와서 안 하셨어요? 저는 소리는 들리잖아요. 삐 하고 나오잖아요. 아. 이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은. 예. 북한은 어때? 북한은 뭐 핵과 관련된 대피 훈련이나 반항공 훈련 하죠. 예. 네, 엄청 많이 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 반항공 훈련 그리고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은 나중에 이제 15살 때부터 했는데 반항공 훈련이라고 해서 등하관제 그거 이제 밤에 윙 울리면은 이제 불빛 밤에 하나도 울려요? 네, 불빛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게 이제 다 가려야 되고 낮에 울리면 낮에는 길거리에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다가도 어디 밑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피해야 되고 그리고 만 15살에 제가 붉은 청년군의대라는 어떤 반군사 조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다 거기서 이제 자라는 친구들은 가입이 되는데 그때부터 해마다 보름씩 나가서 군사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일단 2차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총을 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이하고 노인만 빼고 다 전쟁 병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할 것 같아. 그쵸. 어느 순간 15살이면 애들이긴 해요. 미성년자인데 네, 그 이상부터는 다 전쟁 군인이다. 전쟁 일어나면. 이 손을 총을 쐈다는 네, 거야? 총을 쐈어요. 한 20발을 쏘고 왔죠. 진짜 무섭네요. 그 혹시 그 훈련하다가 핵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북한도 핵 공격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지하철 자체가 그거잖아요. 대피 네. 기지잖아요. 그래요. 아예 지하 깊숙이 어떤 방공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가지고 북한에 곳곳에 방공호가 있고, 야. 네, 아무래도 대피 용도로 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닌가. 예.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서 한미일이 군사적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국가별로도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북핵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어떻게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육자회담 체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그 대화가 유지가 되고 또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국제 지원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가니 이런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패권 경쟁이 벌어지면서 신냉전이라고 할까? 뭐 한미일 사이가 좀 더 긴밀해지고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돼가니까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를 예를 들면 처음에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고 했을 적에 야 여기도 역시 어떤 제국주의의 어떤 핵 위협에 의해서 핵을 개발했구나 자기네들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후에 어떤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중국조차도 어려워지니까 아 북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정권의 체제주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고 이런 것을 대화 협력을 통해서 타개해야 된다. 그래서 네. 북한 비핵화에 많이 동참을 했어요. 그 회의를 주도하기도 하고 그러다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런 신냉전 구도 속에서 중국이 좀 그 대북한 제재에 소극적이 되고 입장에서 약간 그 북한을 지원하는 쪽이 돼가고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이라크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잖아요. 북한이 지금도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핵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을까요? 그거는 어떤 최제한정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겠죠. 재래식 전쟁에서는 이제 북한이 상당한 열세에 몰려 있고 또 장기전을 하면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국제 제재 상황에서 그동안 갖춘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응한다고 할 적에 우리도 재래식 전력은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우수하다 이렇게 보지만 핵이 있을 때는 그 상황이 또 달라지는 것이고 많은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 남한이 핵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나라예요.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대도시에 몰려 있잖아요. 또 산업이 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핵전쟁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좀 커다란 수소탄이나 아니면 주폭탄 같은 것이 한 5발에서 10발만 남한 곳곳에 떨어지면 우리나라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상당히 철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삼축 체제를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구축을 해가지고 뭐 북한 핵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것이 있고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핵 공격을 받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또 개발을 하고 체제를 구축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일본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보면서 핵 무기가 떨어지면 끝난다. 아무런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꼭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대부분 평지였고 건물이 목조 건물, 단층 건물 위주였거든요. 맞다. 예. 그러니까 원자탄이 터지면은 한꺼번에 불이 타고 그다음에 태풍이 불면은 그냥 휩쓸어져 가버리고 무엇보다 방사능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방사능 낙진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물에서 빨래하고 마시고 놓고 거기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 때문에 뒤에 방사능 낙진 때문에 또 몇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만 해도 고층 건물들이 많으면 원자탄이 터졌을 때 앞에 건물은 완전히 무너지고 뒤에 건물은 중간 정도 무너지고 셋째 건물은 그대로 있던 거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지하실이 있고 지하도가 있어요. 일본 히로시마에서도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하실로 물건 가지러 들어간 사람이 생생하게 살아남았거든요. 또 방사능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원자탄이 터지면 군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이 지역이 오염됐다라고 알려줘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있다가 나중에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방사능 수치가 쑥 줄어듭니다. 그때에 들어가서 구호 활동도 하고 그 제염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그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핵 위협이 있을 적에는 1시간 정도만 여유가 있으면은 미리 경보를 발행해서 대피하고 솟아나고 그래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안 대피했을 때의 10% 이하로 5% 이하로 줄이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네, 오늘 들은 것 중에 가장 희망적인 말씀이세요. 불행하게도 네. 5분뿐이 안 걸리거든요. 경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건물 위에 있는 것과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 것, 낮에 활동할 때 터지는 것과 밤에 잠자고 있을 때 터지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또 그래서- 펜트하우스는 안 되겠다. 내가 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방위 훈련에서 지금 공습 경보 뭐 이런 항공 대응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대응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전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스튜디오가 네.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 제작진의 아주 깊은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혹시 전쟁이 나도 예. 방송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좀 고언을 좀 해주세요. 그런 방법이 있긴 한 건가요? 사실 어렵죠. 네. 우리가 대화가 필요하고 네. 북한도 동포이기 때문에 통일을 지향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같이 포용해야 될 민족이지만 네.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만 또 핵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대비하면서 포용하고 협력하고 이런 투트랙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제는 정말 무거운 북핵을 얘기해봤습니다. 북핵의 실체를 제가 정말 오늘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밤에 잠은 다 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예, 이렇게 나와서 직접 평양에서 살다가 오신 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정리해 보니까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또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미니 씨는요? 저는 네. 핵에 대해서 정말 무엇보다 가장 선명하게 알았던 시간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뉴스에서 나오면 남편한테 아는 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가 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일을 위한 현재를 담담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통일을 위한 비전을 담대하게 펼쳐본 통일 담당.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통일 담당. 담당.